한국은 몇 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동해,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해역함대인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3개의 함대가 있습니다. 제7기동전대는 제7기동함대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2025에서 2027년 사이에 해군은 4개의 함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함대와 동급인 잠수함 사령부와 해군항공 사령부가 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비대칭 전력으로 숨겨진 칼이고요. 해군항공 사령부는 초계 활동을 수행하는 눈이죠. 각 함대는 역할이 다른데요. 오늘은 각 함대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함대는 동해 해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동해는 북한, 일본,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잠수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잠수함이 항상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1함대는 대잠전 위주의 훈련을 하고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려잡자 적 잠수함과 같은 구호도 있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사건으로 일본과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아시는데요. 실제로는 일본 선박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해는 태평양과 만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해역에 비해 파고가 높은 편이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1함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새 해역 함대 중 가장 넓습니다. 높은 파도와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비교적 큰 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 해역 함대 중 유일하게 구축함 2척이 배치되었는데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3,900톤, 수직발사관 16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군함의 수명을 30년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광개토대왕급은 1990년대에 모두 진수했기 때문에 2020년에 선체 연령이 20년을 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척 모두 성능 개량 및 선체 보강을 완료했는데요.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 가능해졌습니다. 광개토대왕급은 레이더와 소나의 성능이 약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개량 사업을 통해 모두 최신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대공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잠수함은 최대 100km에서 탐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휘 전투 시스템의 교체 및 자동화로 운용 인원은 220명에서 200명 이하로 감소합니다. 공격 능력을 제외하면 최신함과 같은 수준입니다. 최신 호위함인 대구급 호위함 2척 배치되었는데요. 대구급 호위함은 만재 3,600톤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16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과 달리 모두 한국 미사일로 채워져 있고 광개토대왕급에는 탑재하지 못한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해룡과 잠수함용 어뢰로켓인 홍상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해룡 미사일은 함대함 해성 미사일의 개량형인데요. 사거리 250km인 순항 미사일로 주목표는 해안포 레이더 기지입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죠. 홍상어 대잠 미사일은 청상어 경어뢰를 내장한 미사일인데요. 로켓 사거리 19km와 청상어 사거리 19km를 더하면 최대 38km의 사거리를 가진 대잠 미사일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된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대잠 미사일이죠. 크기는 광개토대왕급보다 약간 작지만 동일한 레이더, 소나를 탑재하고 있고 공격력은 광개토대왕급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구축함의 성능과 크기는 정조대왕급,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광개토대왕급 순이고요. 한국 호위함의 성능과 크기는 대구급, 인천급, 울산급 순입니다. 제2함대는 서해 해역방어와 수도권 해안방어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국에서 서해 우호도는 실제 교전이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해역입니다. 서해는 전체가 대륙붕에 해당하는데요. 수심이 얕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심 45m, 최대 수심 100m인데요. 연안은 낮은 수심, 폐구물과 어망 등의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해 연안에서 잠수함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해 중심부는 수심 100m로 잠수함이 활동하기 적절한 깊이인데요. 중국이 수시로 해저 지형을 탐색하고 미국이 가끔 들어오기도 하죠.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세계 3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심한 곳은 무려 9.5m의 차를 보입니다. 따라서 조류의 속도가 동해에 비해 5에서 7배 빠른데요. 물높이 변화가 심하고 빠른 조류는 대형함을 운용하기 힘들게 합니다. 참고로 조류는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류의 흐름을 말합니다. 제2함대는 소형함이 많은데요. 포항급 초계함 7척 중 3척, 윤영하급 고속정 18척 중 8척, 검독수리정 9척 중 4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경하 배수량 1000톤급 이하의 함정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보유하고 있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한 척과 6척의 호위함이 있습니다. 6척이면 많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퇴역할 예정인 울산급 2척이 있습니다. 이 함대는 휴전 후 한국군 중 실제 교전을 가장 많이 치룬 함대인데요.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알려진 것들 외에도 북한이 바다에 포를 쏘거나 북한 경비정 NLL 침범, 북한 주민의 탈북 및 떠내려오는 일 등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역방어 함대 중 가장 강하고 다른 곳에 비해 2배 힘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정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고 가장 엄격한 군기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시에는 근무 지원자가 항상 모자라지만 대북 분위기가 험해지면 근무 지원자가 증가합니다. 아직 애국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곳이죠. 함정은 30분 내 출항이 원칙인데요. 제2함대는 긴급 출항이 많아 함정 근무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해는 전시의 수상함의 지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최단거리 200km, 최장거리 600km인데요. 항공기로 정찰하기에 그리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서해 전체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또한 얕은 수심, 강한 조류, 큰 조수간만의 차는 서해의 특성과 해저 지형을 모르면 대형함을 운용하기 힘들게 합니다. 미국은 극단의 저피탐 설계를 한 주말 특급 정도는 되어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제3함대는 전라남도와 서부 경남의 복잡한 도서 지역의 해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반잠수정, 공작선을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침투가 거의 없어졌고 잠수함 사령부, 제주도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의 주력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역방어 함대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타해역 함대에 비해 화력이 떨어집니다. 구축함은 없고 호위함 4척, 초계함 2척, 고속함 4척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신형함 배치, 장비 교체 등에서 제일 뒤로 밀려 있으며 다른 함대에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한 함정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유일한 대양함대입니다.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대비 태세 유지, 청해부대 파병 등 국가 대외정책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모항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모항을 벗어나면 바로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중국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접해 있는 바다인데요. 서로 방공식별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남해는 동중국해라고 봐야 하는데요. 해군은 비공식적으로 제주 남방 해역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한국에 이어도 가거초 영해를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넣으면서 발생한 갈등,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주장하는 중국, 모든 국가가 얽혀있는 칠광구 문제 등 제주 남방해역은 주변국과의 갈등의 장입니다. 해상 수송로 확보와 자원 획득을 위해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분쟁 지역에 신속히 접근해 융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7기동전단은 한국 최고의 공격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이 소속되어 있고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KDDX 미니 이지스함 6척이 소속될 예정입니다. 예하의 93잠수함전대는 장보고급 잠수함 3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신함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죠. 7기동전단은 화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함대공 미사일 432발, 함대함 미사일 96발, 함대지 미사일 192발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해군력을 넘어서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국의 주력 구축함인 이순신급은 2002에서 2006년 6척 모두 진수했습니다. 군함의 평균 연령이 30년 내외임을 감안하면 2030년대 중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배치되어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과도한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노후화가 빨라져 선체 연령을 채우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에서 2031년 사이 개량 사업이 진행되지만 총 사업비가 약 4,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신 레이더로 교체 시 한 척에 2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레이더 교체 없이 전투체계 대잠 능력 개선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순신급 대체함은 2가지 안이 있는데요. 1만 톤급 스텔스 구축함과 저가형 구축함입니다. 해군은 이란을 우선 상정했지만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설계에서 초도함 진수까지 보통 6에서 7년 걸리는데요. 아직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쯤 후속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KDDX는 이순신급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세대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입니다. 선체, 레이더, 무장, 전투체계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인데요. 2023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개발비를 포함하면 척당 1조 3천억 원입니다. 개발비만 무려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순수 척당 건조비는 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조 완료 시기는 2036년까지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제7기동전단은 2개의 기동전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사에서 5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에서 2027년 정조대왕급 참대의 배치가 완료되면 각 4대의 구축함으로 3개의 기동전대가 탄생하고 7기동전단은 7기동함대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2036년까지 KDDX 6척이 배치되면 4에서 5대로 구성된 4개의 기동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역함대를 지원하는 3개의 기동전대와 원형작전을 수행하는 기동전대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의 함정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에서 밀리는 만큼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로 순수 한국 기술로 건조하는 KDDX가 미국 주말트급의 스텔스 성능을 뛰어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